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요, 12월 31일 오후 5시 51분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지금 너무나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아까 HPSP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저희 와이프가 이제 출산하고 같이 육아를 하는데, 아이가 막 밤에 안 자고, 낮에도 잘 안 자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좀 잘 자고 있어서 이렇게 짬내서 영상을 찍다 보니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주식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같이 돈을 벌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 영상 보시면서 다들 좀 부자가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자, 포스코 DX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죠. 이 포스코 DX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이 종목 볼 때마다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DX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포스코 DX 제가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인데, 근데 지금 이 물량을 모두 다 외국인 뭐 기관 뭐 연기금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막 쓸어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우선 우리가 좀 목표가를 거의 한 10만원 부근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옛날에 ICT였어요. 포스코 ICT라는 회사로서 그냥 좀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주로 좀 주가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던 이런 모습을 여기선 좀 보여주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가오는 이 미래 시대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해진 게, 여러분들 뭐가 생겼냐면은, 첫 번째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좀 AI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AI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같은 뭐 로봇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구축을 시켜서 공장을 건설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제 좀 가동률이라든지 생산량 자체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게 좀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있는 후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실제로 SK온이라고 하는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미국 조지아 공장은 거의 뭐 100% 자동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거의 뭐 가동률이 70% 내외까지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안 나오면 95%고 가동률이 잘 나오면 97%.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사람을 좀 고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효율을 얻어낼 수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다가오는 세대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물류 자동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포스코 DX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자, 포스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에서 양극재, 음극재 다 생산하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철강 뭐 이런 거 생산하고, 그리고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들이 실제로 제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캐파를 포스코 DX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붙게 되면은, 이 당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1조도 안 됐을, 1조가 조금 넘었을 시가총액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저평가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건데, 최근에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게 이제 포스코 그룹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이런 모멘텀이 또 시장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ICT 분야에서는요, 포스코 ICT, 그러니까 포스코 DX의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이 뭐 포스코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다들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전반적인 산업의
기반이 바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포스코 DX 같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을 이렇게 좀 해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SDS라는 회사를 이제 컨트롤 타워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안에서 ICT 이런 사업 부문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그룹에서도 하나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제 좀 ICT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SK그룹에서도 여러분들 SK스퀘어라는 이런 회사로 좀 ICT 분야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회사들이 여러분들 뭐 돈을 못 버냐라고 했을 때 돈을 뭐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물론 ICT 분야에서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간 영업이익 자체가 뭐 8천억, 9천억, 1조 원까지도 찍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돈을 진짜 너무 잘 벌어요. 보시면 막 2025년에 1,500억까지 이런 컨센서스가 나온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이런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해 2023년에 좀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아직까지 뭐 키움증권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1,200억 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좀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주고 있고요. 향후 나중에 2025년까지 봤을 때 이 산업은 1년에 뭐 거의 뭐 7, 80%, 100% 가까이도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2025년까지 나와주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거의 한 3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1조에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미래의 성장성, 이런 미래 가치를 모두 다 땡겨와서 정말 다 이 회사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는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 DX라는 회사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11조에 와 있고 여기서 지금 주가가 막 너무 고점이고 해서 뭐 매매하기 굉장히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이 앞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좀 수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뭐 걱정을 우선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항상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을 때 대형주에서, 여러분들 개잡주 말고 대형주에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여기에서 기관들과 연기금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 회사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저는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아니죠. 우리 시장의 주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이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관들이 주포인데,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도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있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앞에는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날짜가 12월 26일이었는데 12월 26일에 나와주는 이런 매수세를 보시면 연기금이 53만 주, 기관이 50만 주, 외국인 53만 주, 뭐 얘기 다 했잖아요. 그쵸? 끝난 거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물량 매집을 진행을 했을 때는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소 여기선 주가를 50% 정도는 더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 63,000원쯤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가량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10만원의 위치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나? 10만원 정도까지는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 그런 포스코 DX라는 회사는요, 사실 이 회사 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부담스럽긴 하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보면 하락하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음봉 캔들이 딱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분할 매수입니다.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가는 회사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떨어질 때 이런 각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을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대략적으로 63,700원에 있는 라인을 좀 손절가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고,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한 요런 저점쯤에서 매수해서 지금 계속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뭐 주가가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좀 조만간에 이렇게 눌림목을 쭉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요 라인 있잖아요. 한 67,600원 라인, 요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살짝 정리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는 매수를 해보는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좀 시장에서 너무 핫한 주식이 포스코 DX다 보니까 저도 좀 욕심이 나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좀 큰 도움이 되었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